섹션 6.4는 General Logarithmic and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General Exponential Function, 일반적인 지수 함수, 그리고 지수 법칙. 그리고 그 지수 법칙에서는 그동안 실수의 그 지수 법칙을 다루지 않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미분과 적분, 네 번째로는 일반적인 로그 함수. 이제 미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뭐 로그 AB, 미치, A인, 로그 이런 것들을 이 네 번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함수들을 미분하는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eneral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지수함수입니다. 일반적인 지수함수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b의 x제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b의 x의 제곱은 앞에 섹션에서 했던 2의 x제곱에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b는 일단은 양수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 b를 우리 앞으로 무엇이라 부를 거냐 하면 바로 베이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2의 x제곱에서부터 b의 x제곱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로그 세 번째 법칙이랑 2의 x제곱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세 번째 로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세 번째 법칙 한번 써볼까요? 세 번째 법칙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ln b의 r제곱이 r ln b였습니다. 여기서 b는 양수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r은 유리수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r제곱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b의 r제곱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써보게 되면 b의 r제곱은 누구랑 똑같게 되냐 하면 2의 ln b의 r제곱이랑 똑같게 되겠고 로그 법칙에 의해서 2의 r ln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의 r제곱을 유리수 r에 대해서 2r의 ln b제곱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섹션에서 무엇을 했었냐 하면 바로 2의 x제곱에서 이 부분을 실수까지 확장을 했었습니다. 실수까지 확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b의 r제곱에서 r을 유리수로 시작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앞에 섹션에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유리수만이 아니라 바로 실수에 대해서 b의 x의 제곱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얘는 b의 x제곱이라면 2x의 ln b제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x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실수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의 루트 3제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수열의 수렴으로서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방금 배운 정의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바로 2의 ln 2의 루트 3제곱을 바꿀 수가 있겠고 그 다음 2의 루트 3의 ln 2로서 2의 루트 3제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금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또 할 수 있냐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로그 세 번째 법칙, 그때 이 r이 유리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세 번째 로그 법칙을 실수 법칙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ln b r제곱이 r ln b인데 이 r이 바로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1번에서 b의 x의 제곱이 2x의 ln b라고 했고 이 x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양변에 바로 로그를 취하게 되면 ln b의 x의 제곱은 ln의 2의 x의 ln b의 제곱이 될 테고 이것은 바로 x의 ln b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x가 여기 위에서는 r이라고 썼지만
이 x가 실수여도 바로 로그 세 번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앞에 단원이었었죠. 그 로그 세 번째 법칙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마저 확인했습니다. 지수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번에는 지수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지수 법칙은 일단 x와 y가 실수이고 a와 b가 양수일 때 b의 x 플러스 y제곱은 b의 x, b의 y제곱, bx 마이너스 y제곱은 by제곱분의 bx제곱, 그 다음 bx제곱에 다시 y제곱을 하게 되면 bxy제곱, 네 번째 AB 전체 x제곱은 ax제곱, bx제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는 b의 x 플러스 y제곱이 각각으로 분리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2의 x 플러스 y의 ln b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x의 ln b의 더하기 y의 ln b 전체의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2x의 제곱에 대해서는 지수 법칙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것은 2x의 ln b의 제곱과 2y의 ln b의 제곱을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x의 ln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x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이 y의 ln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의 y 제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bx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것이 bx 제곱과 by 제곱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거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bx 전체의 y제곱은 bxy제곱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이것은 2의 y의 ln b의 x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b의 x제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이 x, y의 ln b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은 바로 b의 x, y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x 제곱의 전체 y 제곱은 b의 x, y 제곱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 증명을 해보았는데 2번과 4번 증명은 연습 문제에서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미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지수함수, 자연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했을 때 2의 x의 제곱이 그대로 2의 x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그렇다면 네 번째 시계책에서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수함수, 밑이 b를 갖는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미분하면 어떤 결과를 갖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바로 b의 x의 제곱에 ln b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자, b의 x제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x의 제곱은 2의 x의 ln b라고 쓸 수가 있죠. 이것을 바로 미분하게 되는 건데, d의 x의 b의 x의 제곱은 그렇다면 dx의 2x의 ln b가 될 테고, 그렇다면 이 x의 ln b 그리고 합성함수니까 dd의 x의 바로 x ln b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x의 ln b라고 하는 것은 다시 b의 x의 제곱으로 돌아가게 될 테고, ddx의 x ln b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차 함수를 미분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바로 ln b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b의 x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b의 x의 제곱에 ln b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적분은 쉽게 되는데, 그렇다면 b의 x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b의 x의 제곱에 d의 x는 미분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ln b분의 1에 b의 x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는 적분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의 x제곱의 미분과 적분을 배웠는데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테니까 한번 b의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앞에서 b의 x제곱을 미분하면 b의 x제곱을 미분하면 b의 x의 제곱에 ln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b가 1보다 크게 되면 ln b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도함수의 값이 양수란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b의 x의 제곱이 바로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ncreasing 펑션입니다. 근데 b가 만약에 b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ln b의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b의 x는 감소 함수가 되게 됩니다. decreasing 펑션이 되겠죠. decreasing 펑션. 지금 increasing과 decreasing만으로도 지금 그림을 띄워놨는데 여기서 누가 b가 1보다 크고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오목과 볼록도 따져봐야 되는데 b의 x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2의 x제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목과 볼록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바로 왼쪽게 바로 b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될 테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의 x제곱은 이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테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b의 x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지금 오른쪽 그림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테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의 x의 제곱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b의 x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형과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때 b의 x제곱의 극한값을 살펴보았습니다.